복실아. 빗물에 젖어 털이 엉망이 된 복실이가 처마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말라붙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죠.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가 단순한 유기견 구조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계가 돌아온 순간부터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거든요. 도대체 이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계가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끈질긴 의지와 사랑의 기적에 대한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순애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복실이는 순애의 발치에서 졸고 있었죠. 간간히 꼬리를 살랑거리며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아버지 보러 가야겠다. 순애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실이는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를 알아듣는 것 같았죠. 항상 그랬습니다. 순애가 요양병원 갈 채비를 하면 복실이도 덩달아 따라갈 준비를 했어요. 순애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가져다 줄 속옷과 양말을 챙겼습니다. 기태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벌써 4년이 지났죠. 처음엔 매일 갔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태는 대부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순애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복실이는 마당에서 빙글빙글 돌며 순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순애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요양병원은 위생상의 이유로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복실아, 미안해. 너는 집에서 기다려야 해. 순애는 복실이를 마당 한편에 있는 감나무에 묶었습니다. 복실이는 슬픈 눈빛으로 순애를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금방 올게. 착하게 기다려. 순애는 복실이에게 말하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복실이가 목줄을 당기며 따라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순애는 가슴이 아팠지만 발걸음을 재촉했죠. 요양병원에서의 시간은 늘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기태는 오늘도 말없이 누워 있었고 순애는 그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을 소식도 들려주고 복실이 이야기도 했죠. 기태가 알아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온 순애는 마당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야 했는데 감나무 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목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복실아! 순애는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마당 곳곳을 뒤져봤지만 복실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복실이가 스스로 목줄을 풀고 나갈 만큼 영리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옆집에서 김명식이 나왔어요. 순애 씨, 뭔 일이야? 복실이가 없어졌어요. 혹시 못 봤나요? 김명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오후에 개장수 차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 요즘 떠돌이 개들 잡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개장수. 그 말만 들어도 온몸이 오싹했죠. 복실이가 개장수에게 잡혀갔다는 생각이 드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실이가 사라진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마을 곳곳을 뒤지고 또 뒤졌지만 복실이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죠. 김명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개장수 차. 그 말만 떠올려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복실아, 복실아. 순애는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마을 뒷산부터 앞산까지 논뚝길을 따라 걸으며 복실이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죠. 발바닥은 부르터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울가까지 내려가 봤지만 복실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지연 이장이 순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 되겠어요. 이렇게 혼자 찾으시면 몸만 상하실 거예요. 지연은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죠.
마을 방송도 내보내고 보건소에도 연락해 볼게요. 실종 신고도 해야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어요.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실이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대전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 도윤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지연이 연락했던 거죠. 도윤은 순애의 야윈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많이 걱정하셨죠? 걱정 마세요. 꼭 찾을 거예요. 도윤은 바로 실종 신고를 했고 전단지도 만들었습니다. 복실이 사진을 크게 인쇄해서 진돗개 복실이를 찾습니다라고 적었죠. 연락처도 적고 사례금도 써넣었어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낀 채 도윤과 순애는 마을 곳곳에 전단지를 붙여 다녔습니다. 며칠 후 정화가 내려왔습니다. 도윤의 아내인 정화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시댁에 들어섰어요. 도윤이가 또 회사 일 미루고 내려왔다면서요? 정화는 시어머니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걔 하나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건가요? 순애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화에게 복실이는 그저 개일 뿐이었지만 순애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기태가 쓰러진 후 외로운 시간들을 함께 보낸 소중한 동반자였죠. 그깟개 때문에 시댁에 또 내려와야 하나요? 정화는 도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차라리 새로 키우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도윤은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정화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정화는 이틀 만에 대전으로 올라가 버렸죠. 순애는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실이만 무사히 돌아오길 바랄 뿐이었어요.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복실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본 사람들이 간혹 전화를 해왔지만 모두 헛소문이었어요. 검은 개를 봤다는 사람, 떠돌이 개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복실이는 아니었죠. 순애의 마음은 점점 절망으로 기울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순애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도윤은 걱정되어 자주 내려왔지만 회사 일 때문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은 시간이 많아지자 더욱 우울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순애는 마당에 있던 복실이의 밥그릇을 치웠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이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밥그릇을 창고에 넣으며 순애는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실이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복실이가 사라진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순애는 예전 같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과 마주쳐도 인사만 대충 하고 지나쳤습니다. 텃밭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김명식이 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네 복실이 말이야. 아마 저승길 막은 개가 아닐까 싶어. 그는 잡화점에 모인 사람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개가 주인보다 먼저 죽으면 저승에서 기다린다고 하잖아. 그런데 기태 씨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복실이가 갈 곳이 없어서 떠돌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말들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복실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밤에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누구는 그림자 같은 것을 봤다고 했죠. 순애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실이를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요양병원 방문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순애는 기태 곁에 앉아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예전에는 복실이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었죠. 기태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복실이가 어디 갔을까? 순애는 기태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혹시 정말 죽은 건 아닐까? 내가 더 잘 돌봐줬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복실이를 묶어두고 나간 것도 제때 찾아주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순애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도 문득 복실이가 생각나곤 했어요. 예전에는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복실이가 발치에서 맴돌며 음식 떨어뜨리기를 기다렸었죠.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부엌이 너무 적막했습니다. 도윤은 주말마다 내려와서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복실이도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하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서지연 이장도 가끔 안부를 묻곤 했어요. 어머님, 요새 어떠세요? 혹시 복실이 소식이라도 있나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죠. 아마 정말 죽었을 거야. 이 추위에 어떻게 살아있겠어? 겨울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애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긁는 소리 같았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계속 들리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는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복실아.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로 마당 한 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순애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빗물에 젖어 털이 엉망이 된 개가 울타리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말라붙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죠. 복실이었습니다. 복실아. 순애는 달려가서 복실이를 안아올렸어요. 복실이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지만 곧 쓰러져 버렸습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눈물을 흘렸죠. 기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복실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복실이는 순애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라붙어 있었고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따뜻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담요로 감싸주었어요. 복실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순애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되뇌었죠. 하지만 복실이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고 불규칙했어요. 순애는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순애는 서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복실이가 돌아왔어. 그런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떨렸죠. 지연은 놀라며 바로 달려왔습니다. 복실이를 본 지연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이걸 어떻게 복실이라고 알아보셨어요? 지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복실이가 맞나요? 당연히 복실이야. 이 눈빛을 봐. 분명히 복실이라고. 순애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라붙었어도 복실이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순애를 바라보는 그 애절한 눈빛이 틀림없었죠. 지연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응급환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복실이를 담요에 싸서 지연의 차에 태웠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순애는 복실이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지만 가끔씩 순애의 손을 하치려고 했어요.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지우 수의사가 복실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이곳저곳을 만져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탈수가 심하고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체온도 많이 떨어졌고요. 당장 수액 주사를 맞아야 해요. 순애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복실이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지우 수의사는 복실이에게 링거를 연결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온열 매트 위에 눕혔죠. 이게는 정말 대단합니다. 지우 수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 상태면 보통 살아남기 어려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살 의지가 엄청났던 겁니다. 순애는 지우 수의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복실이가 정말 자신에게 돌아오고 싶어서 이 모든 고생을 견뎌낸 거였죠. 얼마나 고생했을까? 순애는 복실이의 앙상한 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복실이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어요. 물을 조금씩 마시고 죽을 몇 숟가락 먹기도 했죠. 순애는 하루 종일 복실이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밤이 되자 복실이는 순애의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도윤에게 복실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자 도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복실이가 맞아요? 어머니가 너무 간절하셔서 다른 개를 복실이로 착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자식아, 내가 복실이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해? 순애는 도윤의 의심에 서운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반응도 이해할 수 있었죠. 복실이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정화는 더욱 냉담했습니다. 설마 진짜 그 개가 돌아온 건 아니겠죠? 비슷한 개를 데려다가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정화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분명히 자신의 복실이었고 기적적으로 돌아온 거였죠. 앞으로 복실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돌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실이가 돌아온 소식은 마을에 금세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반가워하면서도 의아해했어요. 김명식은 잡화점에서 어떻게 그 개가 살아서 돌아왔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순애 씨가 다른 개를 데려다 키우는 거 아닐까? 마을 부녀회 모임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아무리 봐도 예전 복실이 같지 않던데 너무 말라서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이런 소문들이 순애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복실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의심부터 하고 있었어요. 순애는 복실이를 더욱 애지중지하며 돌봤습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해주고 따뜻한 곳에서 쉬게 해주었죠. 며칠 후 복실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물과 음식을 조금씩 더 먹기 시작했고 순애가 부르면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죠. 하지만 예전의 활발한 모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도윤이 주말에 내려와서 복실이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복실이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자 놀랐어요. 정말 복실이가 맞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도윤은 감탄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죠. 하지만 정화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도윤이 복실이 이야기를 하자 정화는 짜증을 냈어요. 또 그게 이야기예요? 그깟개 때문에 시댁에 또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는 추석이 다가오는데도 시댁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혼자 계시잖아. 그리고 복실이도 돌아왔으니까 한번 보러 가자. 도윤이 설득해봤지만 정화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난 그게 보기 싫어요. 왜 자꾸 저를 시댁에 보내려고 해요? 결국 도윤은 혼자 내려와야 했습니다. 정화의 차가운 반응에 순애는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복실이까지 싫어한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죠. 복실이가 조금씩 회복되자 순애는 기태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복실이를 보면 기뻐할 것 같았어요. 혹시 복실이를 보고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순애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실이가 돌아왔는데 잠깐만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남편이 복실이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간호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죄송합니다. 위생상의 이유로 반려동물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간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다른 환자들도 있고 감염 위험도 있거든요. 순애는 실망했습니다. 복실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돌아왔는데 기태를 만날 수 없다니 안타까웠어요. 기태는 복실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거든요. 양계장을 할 때도 복실이와 함께 다녔고 저녁에는 둘이서 마당을 거닐곤 했죠. 복실아, 아버지 못 보여드려서 미안해. 순애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도 마치 알아듣는 듯 슬픈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을 보니 순애의 마음도 더욱 아팠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복실이를 쳐다봤고 어떤 사람들은 미신적인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저승에서 온 개 같다는 말까지 나왔죠. 순애는 이런 말들이 듣기 싫었지만 대꾸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복실이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가족들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마을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순애는 복실이와 둘이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털에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안정되었어요. 식욕도 좋아져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었죠. 순애는 복실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서지연이 순애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복실이가 많이 좋아졌네요. 정말 기적 같아요. 지연은 복실이를 보며 감탄했죠. 복실이도 지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서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어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복실이 살리지 못했을 거야. 순애는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복실이가 실종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움을 주었거든요. 순애에게는 딸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실이를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으시죠? 요양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었거든요. 기태가 복실이를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시도해보죠. 병원장님이 인정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지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지만 순애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지연은 요양병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병원장실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원장님, 박순애 어르신 아시죠? 남편분이 여기 계시는데 실종됐던 개가 돌아왔거든요. 딱 한 번만, 10분만 면회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병원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쉽지 않은데요. 다른 환자들도 있고.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애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복실이가 얼마나 힘들게 돌아왔는지 이야기했죠. 정말 딱 10분만요. 마당에서라도 좋으니까요. 할아버지가 4년 동안 말도 못하시는데 혹시 복실이를 보면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지연의 간절한 부탁에 병원장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딱 10분 마당에서만 허락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병원장은 마침내 허락했어요. 지연은 기뻐하며 순애에게 바로 연락했죠. 그날 오후 순애는 복실이를 데리고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기태가 복실이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죠. 혹시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기태를 휠체어에 태워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기태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순애는 복실이를 기태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보, 복실이야. 우리 복실이가 돌아왔어. 순애는 기태에게 말하며 복실이를 가까이 데려갔어요. 복실이는 기태를 보자마자 흥분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기태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려고 했죠. 기태는 처음에는 무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가 계속 다가오자 조금씩 시선을 내려보기 시작했어요. 복실이는 기태의 손을 핥으며 애교를 부렸죠. 그때였습니다. 이놈, 아직 안 죽었네. 기태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기태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복실이를 알아보는 거지. 우리 복실이가 돌아온 거 맞지? 기태는 복실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기태의 미소였어요. 복실이는 기태의 반응을 느꼈는지 더욱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기태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얼굴을 핥으려고 했죠.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0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기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기태는 복실이를 계속 바라보았어요. 복실이도 기태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 같았죠. 다음에 또 올게요. 순애는 기태에게 약속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실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순애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복실이가 진짜로 기적을 일으킨 거였죠. 기태가 복실이를 보고 말을 한 소식은 요양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4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환자가 개를 보고 말을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병원장도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죠.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반려동물의 치료 효과를 직접 목격한 거군요. 병원장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복실이를 데리고 오세요. 기태 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복실이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킨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복실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복실아, 고마워. 내가 아버지를 깨워준 거야. 마을에서도 복실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감탄하며 복실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개가 주인을 살렸다니.
김명식조차 이전의 미신적인 이야기를 거두어 드렸죠. 복실이는 마을 아이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순애네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복실이와 놀곤 했어요. 복실이는 아이들을 좋아했고 아이들도 복실이를 마을의 특별한 개로 여겼죠. 할머니, 복실이가 정말 1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초등학생 지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복실이가 얼마나 대단한 개인지 몰라. 복실이는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털에 윤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힘차졌어요. 식욕도 왕성해져서 하루 세 끼를 든든히 먹었죠. 순애는 복실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도 변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복실이를 보고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왔는데 이제는 거의 매주 내려왔죠. 복실이를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복실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아요. 도윤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걔에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복실이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정화의 태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복실이를 싫어했지만 시아버지가 복실이를 보고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시댁 방문은 꺼려했죠. 여보, 이번 주말에는 같이 내려가자. 어머니도 보고 싶고 복실이도 궁금해. 도윤이 정화를 설득했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에 정화가 시댁에 내려왔을 때 복실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화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실이는 포기하지 않고 정화 주변을 맴돌며 관심을 끌려고 했죠. 이게 참 똑똑하네. 정화는 복실이의 행동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이가 자신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애교스럽고 온순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저녁 식사 시간에 정화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전에는 따로 먹곤 했는데 이번에는 순애가 차려준 밥상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복실이가 밥상 아래에서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정화는 신기해했습니다. 어머니, 복실이가 정말 예의 바르네요. 밥상 위에 올라오지도 않고. 정화는 복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변화한 모습에 기뻤어요. 복실이가 가족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복실이가 원래 그런 개야. 사람 마음을 잘 알아. 순애는 정화에게 복실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기견 출신이었지만 얼마나 충직하고 영리한지, 실종됐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정화는 순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실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가 아니라 이 집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죠. 복실이도 정화의 마음이 풀어지는 걸 느꼈는지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날 밤 정화는 복실이에게 간식을 주었습니다. 복실아, 미안해. 내가 너를 잘 몰랐었나 봐.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정화의 손을 핥았죠. 그 순간 정화는 복실이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꼈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마을의 작은 유명인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복실이를 기적의 개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복실이와 놀기 위해 순애네 집 앞을 찾아왔죠. 복실이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실이가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복실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예전보다 더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털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마치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낸 자신감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아이들은 복실이를 보러 매일 놀러 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애네 집에 들르는 게 일상이 되었죠. 복실이는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거나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지면 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복실이가 정말 똑똑해요. 제가 슬프면 옆에 와서 위로해줘요. 지수가 복실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누군가 아프거나 슬프면 곁에 다가가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곤 했죠. 도윤은 이제 거의 매주 내려왔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복실이를 보러 왔어요.
복실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마당에서 놀아주는 시간이 도윤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복실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거든요. 복실아,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네. 도윤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도윤의 얼굴을 하차주었어요. 그 순간 도윤은 복실이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정화도 완전히 마음을 연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시댁에 내려올 때마다 복실이 간식을 챙겨왔어요. 복실이도 정화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정화는 복실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죠. 복실아, 이것도 먹어봐. 정화는 복실이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맛있게 먹으며 정화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정화는 복실이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여준다는 걸 느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태에게 일어났습니다. 복실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기태는 점점 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복실이를 부르는 소리는 분명했죠. 복실아, 이리 와. 기태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일주일에 2번씩 복실이를 데리고 요양병원에 갔어요. 병원 직원들도 이제는 복실이를 반겨주었죠. 복실이의 치료 효과가 놀라워서 다른 환자들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복실이는 병원에서도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순애 씨, 복실이가 정말 치료견 같아요. 다른 환자분들도 복실이를 보면 밝아지더라고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복실이가 자랑스러웠어요. 복실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저녁 순애는 복실이와 함께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복실이는 순애 곁에서 얌전히 앉아 있으면서 가끔 흙을 파기도 했어요. 순애는 복실이를 보며 마음이 벅찼죠. 복실아, 너 없었으면 다 무너졌을 거야. 순애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순애의 손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대화를 나누었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순애와 복실이는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복실이는 순애의 무릎에 고개를 얹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순애는 복실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마음이 평안해졌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순애는 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복실이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 돌아왔을 때의 기쁨,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순간들. 모든 것이 복실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사랑은 말을 안 해도 알아.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이는 순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순애를 올려다보았죠. 가족은 서로 돌아오는 거야. 순애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1년 동안 혼자 견디며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진정한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서로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실이는 순애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가 고요한 밤에 작은 화음을 만들어냈어요. 순애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말없는 가족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실한 사랑을 보여준 복실이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순애와 복실이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사랑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